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2기 7주차, 6주차죠? 2025년 대비 이 돌돌강 2기 6주차. 좀 한번 써봤어요? 어때요? 네, 오늘은 좀 써봤습니다. 아, 써봤어요. 네. 써보니까 어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이 목차의 흐름을 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보는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도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흐름으로 채점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좀 목차에 많은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거예요. 많이 이렇게 써보고,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그저 교수님들 채점할 때 보면은 그날 가가지고 한번 공부해가지고 답안 쓴 사람 답안지하고 이게 10번 쓴 부분 숙달해가지고 연습해서 쓴 답안지하고 그냥 넘겨보자마자 그냥 표지 하나 있잖아? 넘겨보자마자 이게 답안지의 품격이 다릅니다. 예?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어? 그 저기 신은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보자기에다가 선물을 싸가지고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라는 보자기 속에서 아름다운 합격의 저기 선물을 받으시려면 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통만 인간을 완성으로 이끈다. 니체의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손익기억하는 공부, 열심히 한속공 훈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한석봉과 어머니가 고사가 나왔겠어? 맞습니다. 불을 꺼라.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을 글을 써라. 써라.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옛날에 선조들이 야 저렇게 저 정도로 훈련을 해야 그래야 네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물론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진짜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역사에 뭐 남겼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랬는데 자설례가 있는 말이니까. 그래. 어머니가 떡을 불을 끄고 떡을 썰어도 너는 똑바로 써라. 맨 처음에 이제 개발사발 썼는데 이제 다시 수련을 했더니 그냥, 그 다음에는 다 불 꺼도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응? 다음부터 우리 저 3층, 6층 그 강의실 불 끄고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번 문제는 이제 우리 그 요즘 시대상을 반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 했을 때 뭐 뒤에 이제 민서상 책임이 있어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이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려고 냈는데요. 세 가지의 책임, 요거 한번 본인이 이번에 공부한 거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일단은 음,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이 있는데 네, 일단은 민사상은 음, 어, 돈물어 주는 거잖아요. 네, 돈으로 물어주고 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음, 그리고 행정상은 이제 감정평가 법상에 있는 징계랑 뭐 징계 또는 업무 정지 그렇지, 또는 그렇지. 그 과징금, 설립 취소 그렇지, 설립인가 같은 취소, 것들을 그렇지. 써줬고 음, 그리고 형사상 책임으로는 이제 양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몰수추징 몰수신, 같은 것들을 그렇지. 써줬습니다. 벌칙. 벌칙.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권리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책임이 있는데 근데 논리적으로 이제 제 예시 답안에 어떤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 했을 때 이제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뭐 여기서 이제 권리보다도 감정평가 법인 등의 의무에서 법령 준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적정평가 의무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성실 의무 이행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 26, 뭐 27 뭐 이런 내용들도 물론 이제 있어요. 뭐 비밀준수임이라든지 명의대여금지 이런 거 예전에 다 성실 의무에 다 포함되었던 거고 대표적인 건 이제 우리 그 25조에다가 했어요. 여기 26, 27조 가로에도 좀 넣어주시고. 물음 1번 음. 쓸 때 성실 의무 등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걸 써주고 그 의무가 이게 전제가 뭐냐면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 논리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법제 28조 1항 요거 한번 감고적 삼손인 페이지 감정평가 법인 등이 28조 감정평가사법 28조 감정평가사법 그렇지. 28조 손해배상 책임 1항만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성장 책임은 지금 대표적으로 법인 등 얘가 설립인가 취소 업무 정지, 이제 과징금, 과태료 이런 내용이 있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39조 징계. 징계 종류 뭐가 있어요? 징계 종류에는 이제 뭐 견책이라든가 아니면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네.
또는 자격 취소 또 하나 더. 하고 등록의 취소. 그렇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4페이지 한 거 한번 보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음, 조문만 39조에서의 타이틀 3년 이하의 징역 3천원 벌금. 그다음에 50조 이거 있잖아. 감정평가 법상 49조 형사상 책임으로 보면 49조 위반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50조에 의하면 그러면은 1천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징역. 그다음에 50조 이하 이게 이제 형법에 있었던 조항인데 우리 조항이 끌고 들어와 가지고 너 뒷돈 받고 금품 받고 하면 뭐다? 몰수 추징. 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양벌 규정 하나 있고 여기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그러면은 벌을 두 개 다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소속 평가사가 잘못했을 때 그 법인도 처벌하는 거예요. 평가사뿐만 아니라 법인도 같이 벌을 그렇죠. 받는. 형사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양벌. 그래서 양벌 규정인데 이게 이제 이게 헌법 소원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갔냐면 그 인천에 지짐이 사건이 있는데 이제 9천 원 소주 3병을 미성년자한테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민원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업무 정지를 받게 됐는데 거기 그 주인이 나는 그 종업원에게 그 교육을 똑바로 시켰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9천 원 때문에 우리 헌법소원 제기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인가 아마 변호사 선임을 했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어. 왜냐면 이제 아니 그 미성년자 관련돼서 교육 잘 시키고 애들이 막 가발 쓰고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왔는데 그거 종업원이 잘못한 건데 왜 양벌 규정으로 그 법인 영업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거에서 그 이제 헌법 소원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그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한 380개 되는 양벌 규정이 모두 변경이 돼 있어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잖아. 네. 다만 법인 또는 그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처벌을 면한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나 지짐이 한번 그럴 때 갈 때마다 이거죠. 9천 원 때문에 양벌 규정 이거 깨부신 우리 지짐이 사장님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전국에 380개 법률을 이 양반 때문에 바꾸게 됐지. 이 양반 뭐 주장이 맞는 거지. 자기는 잘 교육을 했고 종업원이 잘못한 거에서 종업원에 처벌하는 게 맞지 왜 자기까지 하느냐. 맞는 말이지. 법인에서도 그렇잖아. 법인 그의 소속 평가사가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만 처벌하는 거지. 왜 나는 선관 주의무를 다 기울였다. 그래서 법인 대표까지 처벌하는 한도를 거는 넘는. 그렇지. 법인이나 법인 대표자까지 처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법제에서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있긴 돼 있는데 양벌 규정을 많이 행해지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형사처벌 관련된 내용이잖아. 네. 근데 이제 행정처벌 관련돼서는 옛날에 이제 한남도일 사건 이런 같은 데는 개인 평가사도 처벌이 됐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업무 정지 시키면 회사가 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징금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상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지 29조 별표 3의 법적 성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료 보고. 페이지. 일단은 별표 3은 일단 법규 명령의 행정규칙으로서 일단은 항상 저는 이 별표 3 같은 법규 명령 행정규칙 쓸 때는 항상 이 문제점 이게 대외적 분위기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으로 가려는 건지 문제점을 써주고 그리고 학설 판례 검토로 미는 스타일로 가는데 일단은 배점이 10점이라도 크기 때문에 학설도 좀 각각으로도 써줬고 그래서 먼저 학설은 법규 명령설 해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는 견해의 법규 명령설과 그리고 행정규칙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설 그리고 이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구속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수권 여부 위임설 기준설 하고 판례는 종전에는 일단 그 대통령령은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 불령은 불령이 있는 별표. 불령이 있는 별표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근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 전합체 별개 의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 별개 의견. 시행규칙의 별표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서 법규성 인정한다. 법규성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 보호의 필요, 우리 협의 소유기라고 했죠. 12조 후문에 있는 거, 2003도 1684. 이게 다수 의견하고 별개 의견 외우는 게 이제 득점 포인트. 이거는 외웠어? 한번. 어때요? 외웠나, 이거? 어때? 6페이지, 7페이지. 다수 의견하고 별개 의견. 요지, 응? 요지라도 좀 잘 외워 두셔. 응? 네. 외워 두셔. 이거 한번 6페이지 다수 의견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별개 의견 한번 읽어보시고. 다수 판결 요지. 네, 판결 요지. 6페이지.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불령의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기중사유나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 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중에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사실관계나 위법 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후행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선행 처분이 위법을 다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쟁송 방법을 막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으로서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가 도속히 확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장래의 행정작용이 적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국민의 재판 선고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 등 비추어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 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일단 죽었어, 처분이. 응? 죽었는데 이게 그 향후에 가중처벌의 전제 요건이 되면은 부관 참시를 하는 거야. 다시 꺼내서 죽이는 거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협의 소익인데요. 일단 이제 협의 소익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원해 이제 세 가지 케이스인데 처벌의 혈액이 소멸된 경우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뭐 협의 소익이 없는 거. 그다음에 원상회부 불가능한 경우, 대집행해서 때려부신 경우, 그다음에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차 시험 한 번째처럼 떨어졌는데 다음 연도에 붙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권익침해 해소됐으니까. 좀 이제 경미한 뭐 이런 경우.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처벌의 기간에 혈액이 소멸된 경우에도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가중처벌의 전제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도 이게 쓰리아웃이 있잖아. 한 번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세 번 걸렸을 때 가중처벌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2년이 업무정지인데 한 번 걸리면 6개월, 두 번 걸리면 1년, 세 번 걸리면 2년이 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첫 번째 걸렸는데 이게 처분의 기각 효력이 소멸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다툴 식은 없잖아. 그지? 식은 없는데, 아, 이게 다음번에 만약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의 전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요게 처분이 기간에 흐르게 소멸됐지만, 요거를 가지고 다퉈서 요거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다음에 재수없어서 걸렸을 때, 가중처벌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게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꼭 답안다가 꼭 부관참시라고 쓴 사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가 그렇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왜 그 역적이다 그러면은 한 번 죽였는데 다시 관을 꺼내가지고 다시 죽이잖아. 우리가 네. 부관참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한 번 죽었는데 다시 관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다시 죽인 거잖아. 대표적인 이제 부관참시다. 내 답안지에다가 꼭 부관참시 쓴 사람 내가 이렇게 농담 삼아 한 거지. 그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거를 뭐. 그다음에 이강국 대법관님의 별개 의견. 다수 의견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형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급을 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장래 후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선행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다수 의견이 위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에 있어서 불형인 제재적 처분 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 위에서 그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불형의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명령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이경도 의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또 불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법규성 인정하는 것이 저도 이제 맞다고는 보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도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불의의 어떤 그 불이익을 이제 국민이 불치게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한번 차츰 이렇게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은 이제 요거 그 1번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 한번 봤지, 요거.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이제 2, 3번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그 감정평가법상 보험 가입 의무 아까 좀 전에 읽어본 거지. 그러니까 사망 사항에서 지금 새로 신설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750조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물을 수 있다. 그리고 11페이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3조에서 보험이라든가 공제에 가입토록 하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조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기출문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도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제조 조치가 나와요. 그죠? 12페이지 한번 보시오. 뭐가 있어요. 법인 설립 인가 취소 및 2년 이내 업무 정지. 네, 또 그리고 변형된 과징금 부과. 또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 그 정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이 아주 재밌어요. 물음 2번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성립 요건에서 감고적 삼손인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요건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소유자의 철호부터 임대차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호의사실로 밝혀져. 근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결국은 저 소유자가 남자분인데 그 주인 아줌마가 실무에서는 훨씬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고시원 뭐 이런 데 있잖아. 또 원룸 뭐 임대차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그 주인 아저씨보다 주인 아줌마가 더 무서워. 그치?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실세잖아. 근데 이제 우리 그 법률적으로는 부부 별산제예요.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는 주인 아줌마가 더 이제 센 분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주택 소유자의 처는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치? 그 사람이 임대차 없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임대차 없음 확인해가지고 평가서에다가 임대차 없음 했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밝혀졌어. 그러면 이거 뭐야? 부부 별산제거든. 아무 권한이 없는 권한은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 권한은 있지. 법률상으로 없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띠릉띠릉 전화조사만으로 이것도 참 되게 어리석은 거야. 전화조사 아니 전화조사 했는데 없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걸 진짜 없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직접 가봐서 그렇지, 가보고, 조사하는. 그 다음에 주택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명령서라든지 근거서류가 있으면은 감정평가서는 법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을. 그렇다고 뭐 도망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확인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까, 뭐, 떠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주민등록상의 권한이 있어요, 법적 권한이. 그걸 확인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택인데 사업장 있지, 사업장. 그런 거는 세무서 가가지고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평가사고 관계 근거 서류 있으면은 세무서에서 다 열람을 시켜줘요.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낼름 전화로만. 전화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어리석은 거야. 자, 공실 상태라고 해서. 아니, 공실이면은 그게 임대차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임대차가 있어도 안 들어가면은 공실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공실이라 그래가지고 임대차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에 전입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공실이라 그래도, 어? 있는 거거든, 그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러라고 주민등록법상 권한도 주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도 물어보든지, 여기가 진짜 맞느냐, 이게 지금 이제 최근 전세 사기나 사기 사건이 많기다 보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 판례는 이제 과거의 판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법률적 위험이, 담보 평가에 대한 법률적 위험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에 신용정보회사를 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기 금융권에서 이제 저기 지점장 하시던 분 이런 분 이제 알바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거를 이제 금융권에 알려주고 우리는 실제 현장만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실무적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약간 이제 금융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금융기관의 신속한 감정평가 아래 임차인이 아닌 건물 소유자한테 물어봤는데 건물 소유자가 이거 아니다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호의로 밝혀져서 물어주는 상황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 왜? 금융기관의 신속한 감정평가 요구 아래 원래 임차인한테 알아봐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알아본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처음부터 신속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신참 때 이제 담보평가 때문에 꼭 임차인이 새벽에 일을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4시인가 내가 집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신분증 그거 사진 찍고 확인하고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신청 때 4시에. 그러면 아저씨 언제 봐요? 막 그랬더니 자기 4시에 나간다 그랬어. 내가 3시 50분에 가 있겠다. 새벽에 가가지고 그 임차인 아저씨 그랬었죠. 옛날엔 그렇게 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신용정보 회사들이 이제 많이 하고 뭐 이래 하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관련돼서 그 18페이지에 있는 표도 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서 이제 특이한 문제를 한번 냈어. 우리가 감정평가 기준과 타당성 조사는 여기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로 나온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나온 바가 있고 이제 최근에 우리 법령에 들어간 게 뭐냐면 적정성 검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비교해봐라. 적정 검토하고 타당성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에 관련된 거 들어갔죠. 자, 그러면 적정성 검토 관련된 거 20페이지에 그 개념하고 한번 조문 쪽 한번 얘기해 보셔. 보고 자료 보고. 감정평가법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감정평가 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 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따른 심사 대상 절차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 그래서 그 밑에 검토 의뢰인 7조 2. 시행령 제7조의 2, 음. 감정평가사 적정성 검토 의뢰인 등 법 제7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 의뢰인, 감정평가 의뢰인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 등의 상대방,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기관, 음. 그 밑에 쭉 규정 보시고. 법 제7조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란 소속된 감정평가사인 감정평가사 법인 등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 시행령 제7조의 3,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절차 등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7조 2,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지체 없이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감정평가 시행령 제7조의 4, 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제7조의 제3, 7조 3의 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적정성 검토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곳이 감정평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좋았어.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개념하고 조문.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법 제8조. 타당성 조사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당성 조사 업무는 위탁 업무로 규정되어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평가법 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 등의 행정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된 규정이 이제 시행령 8조의 1항, 제2항 이 내용도 알아둬야겠죠. 실시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하는 경우 요거는 시행령 8조에 있고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 조사 차이점 관련돼서 적정성 검토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좀 없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적 효력에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 타당성 조사는 이제 제재 처분 관련돼 있지만 이제 검토 결과서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 제시하는 거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제재 처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평가사 자격 요건 5년, 실적 100건 이상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검토 계약 같은 거는 이제 사법상 계약 같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당성 조사는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행기관도 상당히 그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다는 거 점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 2번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취소 관련된 판결이 이제 핵심이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얘기하는 그 취소 소송, 즉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기서 그 변경이 무엇이냐, 이게 판례는 이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의 유형이 쭉 있어요, 그죠?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가분성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 판결이 된다. 그다음에 재량인 경우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일부 취소 안 되고 전부 취소해야 된다 판결. 요거 핵심적인 판결을 여러분들이 잘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취소가 되는데 재량 행위인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안 되고 전부 취소를 하라는. 그렇지. 전부 취소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가분성이 지금 왜냐면 분리 가능이 안 되잖아. 이러면은 지금 업무정지 3개월 우리 그 잘못했어. 표준지 뭐 평가하고 있는 평가사가 뭐 잘못해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을 맞았는데 과징금을 그러면은 3천만 원, 예를 들자면 3천만 원 때렸어. 그러면 그 1개월당 1천만 원이야? 그럼 구분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재량의 경우에는 뭐 일부 취소한다 그러면 그걸 전부 취소시키거나 그렇게 일부 취소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아마 국내에 있는 판례로는 내가 싹 다 이만큼 정리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이거 한번 이게 적극적요건 소극적요건 이거 외웠어요? 대처고성 긴공범. 예.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일 것. 그렇죠. 이게 행정이 처분일 것. 그렇지. 처분일 것. 그리고 거부 처분에 해당한 그거는 이제 논란이 있고. 그리고 그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소극적요건. 공본인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그리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면부까지 아니할 것. 그래, 정확하게 외워야지. 개처고성 긴공부. 어떤지 수험생이 나한테 시험 보고 딱 나와가지고 전화 온 거야. 야, 잘 썼냐? 그랬더니 쌤, 그 개처고성 긴공부 생각나는데 두 문자만 생각이 난다는 거야. 막 식은땀이 나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하라. 막 그랬더니 개처고성 긴공부 생각나는데 그 시험장에서 한 5분 정도 남았. 뭐 5분 정도 남으면 사실 잘 쓸 수 있거든. 근데 개척고성 긴공부 하니까 이제 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야, 걔 해가지고 걔는 그 정지 대상인 처분에 적법한 본안 소송이 걔 이래가지고 걔 이게 이제 내 시험장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5분 안에 그냥 쫙 쓰고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커트라인에서 0.5점인가 더 맞아가지고 더 붙은 거야. 그걸 못 썼으면은 또 중점을 이거 못 썼으면 5분 남았는데 이거 못 썼으면은 그게 이제 10점짜리잖아. 보통 4번 정도가 10점짜리 같은데 이걸 못 썼으면은 그래서 이거 이제 개체교수님 보는데 그 요건은 다 맞췄으니까 한 5점 정도 이상 맞았는데 이거 못 썼으면은 그냥 떨어진 거지. 5분에 1년을 세이브한. 그러니까 국가고시 자격을 시험 본 사람들은 5초, 1분. 그러니까 1차 시험도 봐본 사람도 있고 1차 시험은 그 마킹 하나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잘못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 그 1초, 1분 정도거든. 아니 1초, 1초. 마킹 하나 하는데 한 1초 걸리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맨 뒤에 거를 못했어. 2초 안에 딱 두 개만 하면은 딱 붙는 건데 두 개를 못해가지고 20체 차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봤어. 그러니까 1초. 그러니까 1초가 인생을 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1분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 내가 1분 남았으면은 야 엄청나게 많은 남은 시간이다. 어? 무조건 내가 아는 거 맨 뒤에 여기 있잖아. 왜 답안지 하면은 맨 뒤에 여기 있잖아. 여기 원래 표지 이거는 원래 채점 대상은 아니야. 채점 대상은 아닌데 음, 여기까지 이제 그 이렇게 그 노란 표지 있잖아. 그 안에다 막 쓴 거야. 쓰라 그랬거든 내가. 1분 남아도 써라.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1분 남아가지고 그냥 내가 관련된 그 마지막 문제 관련된 판례 쫙막 쓰다가 한 반, 1분이야 막 많이 쓸 수 있나? 한 반 정도 빨리 써가지고 한 반 정도 쓰다가 이제 답안 뺏긴 거야. 뺏겼는데 그 친구도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채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고수들이 사람인데 거기 표지에다가 썼는데 그 아, 점수를 약간 좀 가중되는, 그렇지. 그건 뭐 점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점수 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가점으로 한 1점 더 줄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총점 1점인가 더 맞아가지고 붙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복제 형식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그렇지. 써버리는, 막 써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사도 같은 게 막 개목소리 주인 나온 거 있지. 아, 그것도 평가로만 요거는, 나온 거 있고 막 축구의 좀비 판례 같은 거 있잖아. 시골 실무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도 막 생각이 나가지고 내 생각이 나길래 야 실무에서도 모르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써라 사실상 사도 뭐 관련된 규정 개목소리 주인 뭐 이런 거 있잖아 쭉 쓰고 막 그냥 뭐 써라 모르래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0.5점 1점 더 맞아가지고 거기서 합격 그러니까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다 쏟아내야 되는, 그치 1초 1분이 진짜 엄청난 거를 가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 접수하는 거 있지? 네. 그냥 너도 써야 되는데 그 시험장을 바꾸려고 17시 58분 취소를 하고 17시 59분에 다시 접수를 하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하는데 컴퓨터가 셧다운 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지. 내가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부킹해가지고 했더니 18시 1분, 2분, 1분 지난 거야. 그거 못하는, 셧다운 됐지. 아,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산인궁에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면 내가 이 접수를 했는데 셧다운 돼가지고 했는데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응? 결국은 이게 나의 과실로 왜냐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접수하면서 뭐 결제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 네. 그 단계를 안 한 거야. 아, 셧다운이 되는 과정에서 딱 해가지고 그 원서 이렇게 왜 한번 이렇게 쭉쭉 가다가 한번 그래서 기록은 아마 서버에서 확인이 됐나 보지. 근데 최종 결제를 딱 해가지고 접수할 때 결제하잖아. 네. 결제가 돼야 접수가 된 거잖아. 근데 거기 시점에서 다운돼가 컴퓨터가 다운 그 1분 딱 1분 넘었는데 다운이 딱 돼가지고 부킹 다시 해가 딱 했는데 이미 끝. 이 18시 딱 1분이 지난 거야. 울고불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법률적으로는 그게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해라. 결제가 됐으면은 그게 셧다운 됐더라도 결제가 됐으면 유효한 저건데 우리가 이게 시험도 채권 채무 관계로서 결제가 돼야 그래야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접수를 해야 접수하고 돈을 내야 그래야 돈을 내야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잖아. 뭐든지. 근데 접수를 했는데 돈을 안 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없는 사람이 그 사람. 무슨 우리 채권채무 관계도 그러잖아. 계약 때도 돈 안 내고 물론 이제 사적자시에서는 돈 안 내고도 하는 계약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돈을 내야 유효한 내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확인해 봤더니 산인공에서 그 접수 기록은 쭉 그다음에 걔네들도 아마 컴퓨터상으로는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어느 정도까지는 쭉 갔는데 최종 결제가 안 된 거야. 중요한 게 안 돼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그 1분 하나 다른 의미로 때문에 1분. 그 1분 하나 때문에 그 친구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의 시험에 1차 시험, 2차 시험을 모두 응시를 못했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최근 일이. 그 최근 일이야. 최근 일이야.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아니 그때 이게 모르게 아니라 다시 전화해서 야 2차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부터 해서 2차 공부 열심히 해라고 내가 얘기하고 까먹은 애들도 있고 그거는 좀, 그 영어 같은 거 아, 왜 그런 거에서 까먹고 영어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야 어차피 2차를 붙어야 되니까 그냥 1차 됐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위해서 이제 된 친구도 있고 계속 공부한 친구도 있고 이제 그만 포기한 친구도 있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1분, 1초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본 사람, 시험을 봐본 사람은 알아. 그 절박한 그 1초가, 어? 1초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항상 열심히 훈련하고 잘해야 돼, 진짜로. 오늘 그 황영조 선수 내가 유튜브 오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만. 내가 맨날 마라톤 1등 한 게 그냥 1등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야. 먹고 자고 뛰고, 먹고 자고 뛰고. 1등할 수밖에 없는 뭐, 루틴으로 먹고 자고 뛰고 그거만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돼. 먹고 자고 쓰고, 쓰고. 공부하고 쓰고, 먹고 자고 쓰고. 다른 거는 생각지 말고, 오직 그거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그분이 아까 얘기한 그거야.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는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준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 그 세계적인 선수,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동물처럼 살았다는 말이 정말 오늘 그 딱 와닿는 그런 이제 오늘의 말이었습니다. 명언. 나도 생각해 보니까 7.8kg 거의 동물처럼 살았어. 돈이 없어가지고 6개월은 돈 벌고 6개월은 뭐 일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공부했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야,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야.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그 이것저것 사회생활하고 막 그래 보면 진짜 별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것도 많고 밤잠 설치는 거가 입안이 다 헐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공부할 때 무슨 밤잠을 설쳐가지고 무슨 입안이 다 헐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없잖아. 그지? 그냥 오늘 그 뭐 5시간 쓴다, 4시간 쓴다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사회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은 별 일이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고민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에 따라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 재산권을 다루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감정평가는 실제로 사람만 빼고 다 평가하잖아. 근데 사람만 평가하게 된다? 나중에는. 왜 그런 줄 알아? 저게 우리가 이제 우리 영업 보상이랑 뭐 이렇게 공장 같은 거 보상하잖아. 그러면 서류 뭐 그냥 박스로 그냥 막 몇 박스씩 갖다 줘요. 갖다가 이걸 근데 이제 보긴 봐.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 눈으로 보는데 그럼 권리에 대한 보상 평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를 그 믿어야 되는데 응? 그렇다 보니까 대표이사나 총무이사나 재무이사나 이런 분들이 딱 말할 때 눈빛이 흔들리잖아. 어? 그러면 딱 넘기다가 꼬투리가 이제 딱 약간 뭐가 숨겨져 있는. 뭔가 숨겨져 있다. 이거 땅 밑에 이거 뭐 저거 드럼통 그 기름통 묻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다 치우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그 기민하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사물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되게 기민하게 영민하게 이제 보게 되는 습관이 생겨요. 진짜로. 이 말 끝에 이게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이렇게 문장에서 이게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거의 도사. 아니 그러니까 도사같이. 그렇게 된다니까 감정평가 하다 보면 재산권 다루잖아 이 사람이 진위를 말하는지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엄청나게 권리에 관련된 재산권이잖아 권리잖아 그러면 이게 물건인데 그러면 이 권리에 대해서 얼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잖아 권리금 같은 거 평가할 때도 보면 매출 자료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응? 그래가지고 그 저기 성남인가 무슨 그 컴퓨터 그 방이 있어 그거 하는데 그 서류 매출 자료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거든 서류 하나가 진짜로 중요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가늠을 해봐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실제로 내가 수업 시간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졌나 이게 이제 수용 재결 이후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잖아 그러면은 뭐 하우스라든지 농사 짓는 건 싹 쓸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농업보상 농업손실보상이 이제 들어왔어 소리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농업인인지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 가보면
뭐 LH 택지개발, 경기도시공사 뭐 택지개발 한다 그러잖아. 싹 틀어버리고 소송 단계에 가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그냥 허벌판 남는 게 저기 그 불도저 돌아다니는 것만 보이지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현장은 가봐야 되긴 하지.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하냐 그 우리 소유자분 아니 저 농손실 보상하는 이제 농민 오시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들어.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해. 그럼 줘봐. 악수를 한번 잡아. 자네 이게 이렇게 딱 잡아보면 이게 손이 이게 부드럽잖아. 네. 농사 짓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손길은 일을 안 한 손. 이게 땅에 이렇게 막 물, 땅 농사 지면은 손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딱 잡으면 이게 골프채를 잡은 손인지 이게 진짜로 농사를 져가지고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렇게 호미를 해가지고 잡은 손. 호미를 잡은 손인지 낫을 잡은 손인지 딱 보면은 손끝에부터 흙이 딱 묻어 있으면서 이게 투박한 시골 아버지의 손길이 딱 느껴지면 아 이 사람은 진짜야. 그 딱 잡자마자 이제 법이 허용한 할 수 있는 신비디움의 동작을 했다. 그러면 그 매출 정보 관련돼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한밭집 했다. 이제 그러면 한밭집 하면은 그 양반이 설거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장화 주방에서. 신고 다니는. 그렇지 장화 신고. 그러면 그 신발 벗어보면 어떻게 됐겠어? 약간 좀 물집도 있고. 발이 그 식당에서 한밭집 하는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사장님들은 발이 완전 붙었어. 붙어서 딱 벗어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야. 자식들도 뭐 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자식들은 뭐 보는 경우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사 나는 이제 궁금하잖아. 그래서 아우 우리 사장님 고생 참 많으셨네. 응? 우리 어머니 같은 저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벗어보셔요. 응? 진짜 제가 이제 법원 감정 하잖아. 한번 벗어보셔. 내가 말이야, 서서 뭐 시간을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했다고 하면서 진짜 이런 사람들은 딱 벗어보면 발이 습진이 해가지고 진짜 막 완전 불었어 발이. 응? 당당하게 벗는. 당당해 벗지. 당당해 벗어 그런 사람은. 근데 이게 뭔가 가짜 느낌 있지. 그러면 그 딱 벗어봐봐. 발을 딱 벗어봤는데 거기에 뭐 그 페이조너초 파남보 이렇게 발 거기다 뭐 바르는 거 뭐냐? 페디큐어. 그렇지 그런 거 바르고 발이 너무 우리 딸내미 저기 발끝 켜봐요 뽀얀 게 응? 한 번도 거기 물 닿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그 지위를 가질 때 자네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서류는 거의 뭐 만두른 서류가 그 될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지금 호흡 발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고 법에서 보면은 영업보상도 한도가 있잖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으니까 최저한도. 최저 한도로 주긴 하는데 그런 진실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도 법에도 이게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진실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 현장의 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진짜인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평가사가 되면은 무조건 뭐 우리가 뭐 어떤 그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약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어. 진짜 이 사람들 꼼꼼히 챙겨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 치고 가짜 서류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잣대를 가지고 그냥 엄격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도 못해. 변호사가 막 그 80대 노부부에 엑셀 자료 막 해가지고 막 그 가짜 서류 막 넣어놓잖아.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변호사님 일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알려. 저는 양심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물론 저한테 오긴 했지만 못하겠다. 몇 번 내가 그런 적이 있지. 왜냐면 국가 예산이잖아. 그렇죠. 국가의 혈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내 양심상. 소송 수행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 알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실무적인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의 의지를 불태우는 측면에서 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실을 가리는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기 1주차
재미난 얘기도 좀 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부 얘기, 내가 요새 그 원칙이 있어. 유튜브 이거는 우리가 재미난 얘기도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는 그냥 수업만 한다. 왜냐면 짧어. 1시간 동안 그거 쟁점 짚고 뭐 얘기하고 포인트 짚고 전주 뭐 체크하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여담은 못하지.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얘기를 하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얘기 못하니까. 근데 원칙이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새 민원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한다. 그러고 유튜브에서 이제 재미난 얘기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2기 6차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